돈을 분명히 버는데 돈이 안 모여. 도대체 자산 5천만 원, 1억까지는 어떻게 모으는 거지? 10억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작년 22살에 첫 사업을 하면서 돈을 분명히 버는데 돈이 계속 줄줄 새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펑펑 쓴 것도 아닌데도요. 월에 300씩 벌었을 때도 분명 난 01년생에 월에 300씩을 버는데 한 달이 지나면 자산이 조금 늘어나 있거나 아니면 거의 그대로예요. 정말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것만 바꾸고 이것만 알게 되니까 돈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모이고 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산 1억 가까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보니 10억까지는 그럼 어떻게 가야겠다 하는 로드맵도 생겼어요. 제가 오늘 그 방법 5가지로 단계별로 싹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하나만 보셔도 돈을 이렇게 모아가야겠구나. 와, 내가 정말 돈을 잘못 쓰고 잘못 굴리고 있었구나.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이렇게만 지속하면 정말 돈이 빠르게 모이겠구나 하는 명확한 답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내년에 사회에 나올 동생에게 알려준다 생각하고 바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월에 100에서 300 정도 버는 단계예요. 아마 수입이 이 사이에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으시거나요. 이 단계에서는 일단 이걸 하셔야 돼요. 수입의 몇 %만 써라. 이걸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를 추천드려요. 지출을 정말 극한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스스로한테 생활비로 용돈을 30만 원씩만 줍니다. 그걸 초과하면 밖에 나가지를 않아요. 수입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쿠팡 비용을 5만 원 이하로 통제하고 편의점에서 100원씩을 비교해요. 나 월에 300 버니까 나는 월에 500 버니까가 아니라 편의점에서 100원씩 비교하셔야 됩니다. 돈으로 인해 소위 우리 말하는 그 빡침을 꼭 느껴보셔야 돼요. 내가 돈 때문에 소중한 가족한테 이걸 못 해주네? 우리 엄마 아빠 1년이라도 젊으실 때 비즈니스석을 내가 못 태워드리네? 아니면 내가 집 앞에 저 맛있는 집을 가고 싶은데 15,000원이라서 부담스럽네? 내가 돈 때문에 이걸 하고 싶은데 못하네? 이런 빡침을 의도적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작년에는 저도 매일 밥버거만 먹고 나도 친구들처럼 커피 사서 도서관 가고 싶은데 커피 비용이 밥버거랑 똑같으니까 카페 앞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도서관에 가고 밥버거가 진짜 질리는데 그리고 눈앞에 있는 돈가스 메밀 세트 저 간판에 있는 저게 너무 먹고 싶은데 밥버거가 제일 싸니까 다른 건 못 먹겠고 구석탱이에서 밥버거를 먹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극한으로 통제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절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2,000명의 독자분들이 계시는 제 이야기를 담은 전자책 중산층에서 그런 강제적인 절박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강제적인 환경 세팅에 대한 얘기는 일단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돈에 대해서는 이 빡침을 정말 의도적으로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빨라요. 돈 때문에 막히네? 화나네? 사소한 것도 자꾸 막히는 이 느낌을 꼭 느껴보세요. 특히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중산층 분들은요. 두 번째 단계, 아직 월에 100에서 300 정도의 단계입니다. 수익이 늘어나진 않았죠. 수익이 늘어나는 건 세 번째 단계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지출이 어쨌든 확실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돈이 모이는 속도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할 단계예요? 돈을 증식하고 모아가야 하는 단계예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기 시작하셔야 하는 단계. 그때는 이 지식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문장이니까 어디에 메모해두세요. 현금은 쓰레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을 버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왜 쓰레기라고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거 모르면 정말 안 됩니다. 1년이라도 빨리 이걸 아실수록 이득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테니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볼게요. 고등어 한 마리가 있어요. 대략 25년 전에 고등어 한 마리의 가격은 8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4,500원이에요. 6배나 올랐죠? 고등어만 그런가요? 라면, 밥, 노트북, 마우스, 필기도구 모든 가격들이 다 올라요. 또 25년 뒤에는요? 더 올라 있겠죠? 분명 고등어는 똑같은데 그 똑같은 고등어를 사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물건은 그대로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건은 변하지 않았는데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뚝뚝 떨어지니까 우리가 특정한 물건을 살 때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혹시 이해 안 되셨으면 다시 느리게 해서 돌려봐 보세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도대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이 돈을 어디에 넣어두어야 하냐? 어디에 넣어두어야 내 소중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걸 막을 수 있냐? 바로 자산이에요. 자산 중에서도 미국 ETF, 부동산과 같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계속 우상향하는 자산. 결국에 모든 억만장자, 백만장자는 딱
두 가지로 그 자리에 가죠.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도 나왔던 것처럼 사업과 투자로 백만장자 억만장자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자산을 사놓는다면 20년, 30년이 지나서 이 자산의 가격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지금 10만 원에 사놨던 걸 100만 원, 1000만 원에 되팔 수 있겠죠. 이게 투자적으로 돈을 버는 원리예요. 1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다면 나중에 다시 되찾을 때 그대로 10만 원이 되겠지만 내가 10만 원을 자산에 넣어놨다면 나중에 그 자산을 되팔 때 100만 원, 1000만 원 혹은 그 이상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0만 원이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벌어다 주는 거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라도 바로 실행하셔야 되니까 미국 ETF는 뭔지 정말 쉽고 빠르게 얘기해 드릴게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미국 ETF는 정말 쉽게 말해서 미국의 우량 기업들 쫙 모아놓은 주식이에요.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한다고 하면 재무제표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때 ETF로 빠르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회사들에게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당연히 높죠. 그 회사가 잘못되면 주식이 뚝 떨어지거나 하니까요. 하지만 ETF는 여러 회사들을 모아놓은 주식이에요. 즉 여러 좋은 회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 리스크가 낮죠. 지금은 제가 굉장히 간추려서 말씀드려서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ETF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영상도 좀 자세하게 찍어드릴 테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지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말 쉽게 설명 잘해주시는 ETF 관련 추천 유튜버 분들도 몇 명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복잡한 건 다 제치고 이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돼요. 미국 ETF라는 거에 투자를 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리스크 난이도도 굉장히 낮은 무언가구나. 이것만 일단 알고 계세요. 자, 미국이 망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 말은 즉 미국의 우량 기업들이 모여있는 ETF의 경우도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쵸? 미국 ETF도 당연히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일단 바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니까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면 S&P 500이라는 게 가장 대중적이에요.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나머지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해라. 항상 미국보다 나은 투자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결국은 계속 우상향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 저는 돈이 생기면 항상 S&P 500에 넣어두고 지금은 미국 주식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서 차트도 보면서 전략적으로 굴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월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내가 투자한 ETF에서 배당금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배당금을 월 500씩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책 추천도 나중에 조금 해드릴게요. 두 번째로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부자들을 보면 부동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없어요. 미국의 세계적인 억만장자들도 전부 부동산 몇십, 몇백, 몇천 채를 갖고 있고 부동산 에이전시를 꼭 갖고 있고 우리나라 연예인분들도 돈을 벌면 전부 부동산에 투자해서 몇십억씩 그 차익 수익을 보죠. 부동산은 내 돈 1억을 10억으로 빨리 불려주고 10억을 100억으로 빨리 불려주는 말 그대로 필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물론 코로나가 터졌다 아니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다에 따른 조그마한 업다운은 있겠지만 넓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꼭 아셔야 합니다. 부동산도 그럼 뭘 해야 하나요? 어떻게 뭘 시작해야 하죠?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포커스 맞추셔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초반에는 쉽게 경매를 목표로 하세요. 경매, 이것도 가장 쉽게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게 비유를 해서 어떤 집이 빚을 못 갚았거나 하는 무슨 사연이 있어서 법원에서 그 집을 싼 가격에 강제로 빨리 처분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5억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경매로 나온다면 훨씬 싼 가격에 그 집을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경매 공부를 미리 해서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런 경매 공부를 하셔서 싼 가격의 집들을 매매해 보시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경매할 2억이 없는데요. 5천만 원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번 자산 증식편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자, 부동산에서 포인트는 경매라는 걸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게 부동산으로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구축해야만 한다. 근데 이것도 너무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것도 바로 실행하실 수 있도록 3가지 로직 말씀드릴 테니 어디에 지금 당장 꼭 적어두세요. 첫 번째, 경매에 관련된 책을 한 권만 진짜 20권
한꺼번을 보면 너무 좋죠.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니까요. 근데 일단 한 권만이라도 제발 우선 꼭 읽어보세요. 한 권만 읽으셔도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를 알고 접하게 되고 그 새로운 세계를 보는 데는 정말 충분합니다. 초보분들한테는 제가 책 한 권 추천드릴게요. 2년 안에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분은 3년 만에 3천만 원으로 50억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부동산 책들 보면 실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되신 저자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저도 교과서 독학하는 것처럼 줄치고 메모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꿀팁은 전세 가격 지수, 매매 가격 지수 뭐 이런 모르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모르는 게 나오고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나올 때는 옆에 GPT-4를 켜두고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로 물어보면서 부동산 1:1 전담 선생님처럼 질문하세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고 있어. 전세 가격 지수가 상승하면 매매 가격 지수를 밀어 올리게 된다던데 이걸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 하면 GPT가 철수와 영희 예시까지 들어서 정말 쉽게 설명해줍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취자분들처럼 이렇게 나처럼 발전적인 친구들이 있다. 그럼 이 영상을 당장 공유하세요.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매일 경제,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관련해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딱 3줄 이상씩만 공유하는 겁니다. 저희 두바이팟도 이렇게 해요. 3줄 정도면 부담도 없어서 매일 하기도 좋고 내 지식도 계속 쌓이고 친구들 지식도 레버리지 되니까 특정 분야 지식 쌓기 효과 진짜 좋습니다. 환경 세팅을 위해 벌금 필수인 건 아시죠? 세 번째, 부동산 관련 독서 모임이나 스터디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세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도 됩니다. 실제로 저도 어느 독서 모임 스터디 가게가 조금 애매해서 프랜차이즈 10호점 정도 운영하시는 또래 대표님 그리고 마케팅 정말 잘하시는 분 평소 마케팅 진짜 잘하신다 제가 생각해서 강의도 몇 번 들으러 다녔던 또래 대표님 이렇게 3분을 모아서 부동산 팟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한 번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부동산 관련 인사이트들을 공유하기로 하고 그리고 임장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이런 환경 세팅까지 만들어 놓는다면 관련 지식들이 바로바로 채워지게 되고 부동산에 관련한 것들이 하나씩 눈에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만 하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들이 지금부터 복리로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돈을 통장에 넣어두는 건 절대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금은 쓰레기라고. 통장에 두면 그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나는 10만 원 그대로를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돈을 벌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미국 ETF, 부동산과 같은 결과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는 자산을 사둬야 하는 거고요. 이게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입니다. 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얘기들을 풀어드렸고 바로 실행하실 수 있게끔 풀어드렸어요. 아마 새롭게 알게 되신 이야기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수입의 상태에서 돈을 모으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방법 그리고 돈이 돈을 벌게끔 하는 시스템을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바로바로 적어두시고 지금 당장 실행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과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익 100에서 300 정도 되는 이 수익을 늘려야죠. 지금은 대온라인의 시대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이 대온라인의 시대에 저는 알고 여러분들은 모를 확률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더불어서 대출을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지 중산층과 부자가 대출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자본주의 시대에서 확실하게 유리해지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2편에서 상세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2편까지 보시면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구나가 명확하게 감이 오실 거고 내가 그동안 돈을 정말 잘못 쓰고 있었구나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중요한 부동산 경매에 관련해서도 경매 중 특히 지금 여러분들의 단계에서 어떤 걸 매일 하셔야 실력이 크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자본주의 쪽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해드릴 거니까 2편 영상 업로드 전까지 1편 내용 완벽하게 습득하고 또 적용해 놓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따로 꼭 찾아보시고요. 1편이 이해가 되어야 훨씬 더 좋은 2편 내용이 정말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자산 증식 1편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잘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올려놓은 블로그 글도 댓글에 첨부해 둘게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정말 많습니다. 저는 항상 제 동생을 알려준다 아니면 제 어머니 아버지께 알려드린다 라는 생각으로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꼭 흡수하시고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는 2편에서 바로 또 뵐게요. 그럼 오늘도 성취감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